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일이 확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가는 종목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부터 보나? 코스닥부터 보나? 일단 상방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 추세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그 여력을 몰아서 이번에 추세를 좀 돌파해주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돌파를 해주면 3000포인트, 그 다음에 3052포인트 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1선까지 상승한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21선까지. 21선까지는 조금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쉬어간다 그래도 21선 맞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월요일장은 그래도 좀 나스닥에 문제가 없는 한은 괜찮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진단키트 치료제 제지 쪽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강하지는 않았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시자 MS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중국의 그런 어떤 한반도 통일 지지 선언 그리고 바이든의 미국 봉쇄 조치 미실시라는 건이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하되 미국으로 이런 어떤 여행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눌렸던 여행, 항공, 의류 이쪽이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 항공이. 근데 여행, 항공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쪽에서 죽지 않고 바이오리더스나 녹시자 MS가 올랐다. 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둘이서 이제 핑퐁을 주고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미크론이 강화되고 하면요, 이제 좀 세지고 하면은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이라는 게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지금도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반대편에서 바이오리더스나 녹십자 MS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리더스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한령 철폐 요구 시진핑 방한 공감 그래가지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그 중국의 일부 누구를 만나서 한한령 철폐 요구를 하고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난번에 이재명 그 지사 그 전 지사 대선 후보가 더 이상 지금 그 문정권의 그런 어떤 대북 기조를 따라가지 않겠다.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 더 수정을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했을 때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가 전망을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대북 관련 내용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빨리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이 중국 쪽하고 좀 연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그 어떤 철폐 요구, 시진핑 방한 공감 이게 어떤 정부 당국자끼리 만난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이제 그렇게 막 그 크게 우리가 좀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한반도 통일 지지 선언하고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통일부 남북 협력기금 1조 2천억 그 만든다는 걸로 인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봉쇄 조치 미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하고 그런 어떤 핑퐁 서로 대립 관계를 이루는 테마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신선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최대 주주가 계속 매수를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세금을 유예함으로써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NFT, 메타버스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요. 2차전지, OLED, 반도체, 태양광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 매출 분기 좀 사상 최대라는 부분이 있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싼 상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하나 지나갔는데 여기 중국이나 지금 뭐 대북 쪽으로 이제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안 적어놨네요. 여기 지금 밑에 적어놨구나. 대북 쪽에 JST나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에 이제 사업소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T나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쭉 여행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다 괜찮은 상태고 다시 상승이 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류 쪽에서도 한세실업 지금 좀 헷갈려요. 왜냐면은 저기 이 위에도 의류가 있고 저 위에도 의류가 있고 뭐 여기도 의류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한세실업도 좀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LED 뭐 쪽에도 뭐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LIS 정도 같이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있었고 갤럭시 나무가 금요일에 상승한 것 중에서 나무가하고 네온테크 상승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나무가하고 네온테크 그리고 그 전날에도 드론 관련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뭐 한번 해먹은 종목이지만 드론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주적으로 좀 치다가 다시 한번 더 그때가 서울 하늘에 그 드론 택시 띄운다는 뉴스로 이제 터트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내용으로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요일날 레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저 치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 있었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추적을 했었죠. 한 달 전쯤에 대원 미디어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아머드 사우루스가 퀴즈에서 1위를 차지해서 좀 더 크게 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수 빠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많이 빠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고 AI 종목 중에서 트윈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추적했던 종목은 아시다시피 딥노이드였는데 테마가 좀 물이 좀 빠졌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트윈이 좀 이렇게 AI 치고는 조금 바닥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AI 딥러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봤었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 저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선 ENT, Y엔텍, 코엔텍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KGETS도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폐기물 처리 테마. 요거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Y엔텍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쪽은 뭐 테마 없으면은 뭐 이렇게 그게 크게 잘 가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조금 인선 ENT를 지난번까지 봤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인선 ENT를 제외하고는 약간 박스권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코엔텍 같은 경우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고요. 의료기기 테마는 계속해서 좀 가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봤던 흥하해운이 또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철강 운송 쪽에서 3일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홍준표 관련주가
일단 금요일 장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관련주가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뭐 다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날 이제 뉴스는 뭐가 있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홍준표 지금 홍준표 전 대선 주자가 윤석열 대선 주자를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선 주자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2월 6일 기준으로 그 심상정 의원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대선 주자끼리. 그 이유 때문에 약간 약상승 강하지는 않지만 금요일날 매집이 들어가면 월요일날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약간 선의전자 쪽에 매집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SG세계물산이 정확하게 솔직히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린벨트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했었는데 그린벨트가 맞았고요. 요게 이제 이재명 지사 정책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창투사 2개 좀 올랐었고요. 케이블 TV 요것도 우리 지금 살펴봤었던 거죠. 스카이라이프하고 DMT하고. 그러니까 그 수요일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장이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미용 기기 관련해 가지고 루트로닉이 또 상승이 있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었나요? 제이시스 메디칼 우리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회사라고 그 지정했던 회사가 아마 번갈아가면서 또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인수권은 요거는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인수권 회사들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신금속 자동차 부품 그리고 우주항공 인텔리안테크는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아스트는 약간 좀 항공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트도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위치 우주항공 쪽에 나왔고요. 원자력은 뭐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 반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한 2, 3일은 좀 올라준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바닥치고 오르는 시점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그 차트를 우리가 분석했었던 게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지사 그 원전 정책 수정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SMR 쪽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철강 관련해 가지고 뭐 올랐고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저는 CJ 시푸드하고 이제 이쪽이 나오길래 그런 어떤 수산 쪽이 왜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돼지열병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좀 나왔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반려동물 건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지난주 월요일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은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2마리 정도 그 폐사체가 나온 것 같아요. 강원도 쪽에서. 그래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돼지열병이 그 아시다시피 재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조금 거의 없었죠. 근데 올해 좀 시작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여러 개 있었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오미크론 연구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무상증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무상증자, 인수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좀 꼭 하고 계셔야 된다. 플리케톤 사업 흑자 전환 기대감, 효성화, BTS, 미국에서 빌보드 그 구간항이래요.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내용이고 NC소프트가 뭐 매출 순위로는 지금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리니지 W가 그리고 에폭시 수지 가격 강세 그리고 자율주행 만도 요거는 이제 기업 그 증권사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네온테크 역시
그런 어떤 드론 저 위에서 한번 확인했죠. 그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증권사 발이고요. 유형자산 인수 라운피플, 그리고 해외 진출 가시아 지온 믹트리, 공급계약 머큐리, ITC 조사 종결로 이루다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증가 이렇게 있었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리더스 그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가 지금 현재 위치는 뭐 코로나 이후에 최저점에 위치해 있다고. 이건 뭐 에어 부산이네요. 에어 부산. 죄송합니다. 바이오리더스 다시. 바이오리더스는 지금 1파, 2파, 3파, 4파를 끝내고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원바닥, 투바닥 찍고서 좀 약간 위로 대가리를 좀 들어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의 그런 어떤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하진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코로나의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그런 어떤 여행 항공 쪽의 오름에도 불구하고 얘도 올라줬다는 거, 그게 진짜 조금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분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집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집봉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시 한번 더 매집해주고 여기서 매집해주고,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죠. 끝에 부분을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봉상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역시나 파동 역시 지금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얘가 이제 지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상승이 나오긴 했네요. 자, 한 번, 두 번 바닥 찍어주고 만약 오르게 된다면은 적어도 뭐 21선까지는 좀 안전하게 한번 먹을 자리를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JST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ST나는 개성공단의 자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류 기업입니다. 의류 기업이고, 방금 전에 본 바이오리더스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류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중요한 지점이 21선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약간 조금 넘긴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파동을 끝내고 여기서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인데, 요 위에가 정확하게 파동 끝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3695원 선을 넘기면은 그 이후의 파동까지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류 쪽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힘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파동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 파동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4,000원까지는 좀 아무래도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지수가 안 좋고 그래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4,000원까지는 좀 갈 길이 열려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종목 상태만 보고서 우리가 이거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좋아야지만 되는 거죠. 자, 여행항공 쪽은 뭐 이상 없이 좀 진행이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항공 쪽에서 제가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행 쪽은 노랑풍선, 여행 쪽은 노랑풍선 모두 투어, 이렇게가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올랐었죠. 지금 뭐
고점은 이제 18,900원이 됐고 지금 저점에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뭐 분할 매수 형식으로 전략을 좀 수립을 하면은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랑풍선 모두투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좀 손해가 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작년까지 해서 지금 모두투어는 거의 1년 만에 그런 어떤 저점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그런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못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기술적 상승을 224일선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큰 기술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기술적 반등을 크게 주는 종목이 아닐 수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 둘셋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제 꼭 썩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못해도 여기까지는 맞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여행 기업들 다 괜찮다. 예, 바닥권 싸다. 지금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224일선 밑에 있어서 조금 그러는데 역시나 쓰리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그리고 똑같이 조금 전에 본 우리 종목하고 똑같은 형태이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이렇게 맞춰서 보수적으로 여기 22,000원 구간까지 보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IS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기기, OLED, LED,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여기까지 때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요거는 패턴이죠. 패턴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패턴입니다. 패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도 수급과 지수가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드론 테마 한번 볼까요? 드론 테마 지금 다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자 대충 찍고, 자 대충 찍어도 4,300원을 회복하면서 다시 2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시현 시스템 한번 다른 종목도 볼까요? 힘이 좀 약한 편이죠. 지금 그 네온테크에 비하면은 힘이 좀 약한 편이다. PC 디렉트는 조금 뭐 마지막에 지금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PC 디렉트는 비슷한 모양을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비슷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네온테크가 좀 일찍 시작한 느낌이고, 그죠? 아마 네온테크를 제일 먼저 봤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한번 볼까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하는 일이 많아서 꼭 드론이라고 엮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네온테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4,300원으로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윈이라고 AI 기업인데 좀 너무 싼 가격이라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규 상장 중 거죠. 신규 상장 관련 주고 일단은 신규 상장 주라 하면 지금 보호예수 풀린 물량이 다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1차 한번 떨어지고 2차 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반등이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오고 들어가도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여기 42,500원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상황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YN텍 보겠습니다. YN텍. 자, YN텍. 좀 넓게 봐야겠네요.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자, 코로나 이전까지 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엔텍, 코엔텍 역시 떨어졌는데 그래도 코엔텍 같은 경우에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요거 이제 언제까지 오르냐면은 여름에 장마 될 때까지는 저 가격까지는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장마까지 9,500원 이상은 가겠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코엔텍 인선 ENT. 인선 ENT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주가 또한 지금 레벨업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그런 어떤 반등이 지수를 그냥 꼭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쓰레기 관련주들은 전부 다 죄다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죄다 상승이 나오기는 했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꺾어줬으니까 여기서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전에 한번 그런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기술적 반등이 뭐 종목 자체가 종목 특성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세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저점에 와 있다. 그리고 지켜볼 만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관련 테마는 별도로 좀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고, RF 머트리얼즈 무상증자 때문에 보는 겁니다. 무상증자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그런 어떤 차트 상단에서의 별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어떤 상승형 음봉이냐라고 봤을 때 분봉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을 봤을 때 제가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엔 상승형 음봉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충분히 단기성 접근이고요. 단기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시작을 할 때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을 아침에 확인을 하고 타면은 아마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무상증자로 추적했던 종목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스라는 종목인데요. 실제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1월 3일 정도에 무상증자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했었는데, 그 다음날 요런 그 도지 모양, 요것도 상승형 이제 도지가 되는 거죠. 상승형 도지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생긴 모양이 좀 RF 머티리얼즈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